네, 국내 주요 사건 사고 짚어보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양지열 변호사와 오늘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첫 번째 주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24살의 노동자 김용균 씨가 안타깝게 숨진 태안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것이죠. 한국서부발전이 그동안 하청업체 직원들의 사망을 국회에 축소 보고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그 수만 해도 벌써 5명이 누락이 됐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부상한 사람이 46명인데 네. 그중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사망자 5명이 빠졌는데요. 작년에 국회에 보고한 바와 그만큼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그 2011년도에 2명이 추락을 했고요. 예. 또 2016년도에도 2명이 추락됐습니다. 네. 또 작년에도 사실 2017년도에도 기계에 이렇게 끼는 이런 사고로 이제 사망이 되었는데 예. 이와 같은 5명에 관한 사망 사실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 이것을 의도적으로 이제 축소한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요. 예. 부상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배관 작업을 하다가 배관이 절단된다든가 또는 산소 절단기로 토치 작업을 하다가 화상을 입는 이런 부상들이 주로 이렇습니다. 예. 그런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에 있어서는 정확하게 사람이 사실은 지금 생명을 앗아간 것인데 그것을 국회에 보고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한 명도 아니고 5명이나 이렇게 네. 빠졌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야말로 실수로 빠진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일부러 이것을 누락을 해야 예. 여러 가지 이제 계약 관계에서 유리한 나름대로의 구조가 있기 때문에 빠진 것인지 아마 지금 후자의 입장이 아닌가라고 해서 더 비난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5명의 사망 사고가 누락이 됐는데 이 5명이 모두 하청업체 직원입니다. 왜 이들만 보고가 되지 않았는지 서부발전 측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별도한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제출을 하는데 두 건이 고용노동부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저희도 왜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은지는 저도 잘 모르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산재 판정하고 산재 신고가 들어오면 산재 판정을 해가지고 아마 집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제출해가지고 집계한 게 아니고요. 서부발전 측에서는 왜 빠졌는지 자신들도 모르겠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게 왜 빠졌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전의 외주화라는 말을 왜 쓰겠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일을 하고 오히려 더 위험한 일을 하는데도 외주업체를 선정해서 넘긴 뒤에는 모든 책임도 그쪽에 다 넘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실제로 그 공간에서 일을 하고 있지만 우리 회사로서는 본사 쪽으로서는 원청업체로서는 알 수조차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안에 사고가 나는지 사람이 죽어나는지 다쳐 나가는지 간에 일단 우리는 맡겨진 돈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비용을 넘기고 그 다음에 모든 문제가 다 그쪽에서 처리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다음으로서는 사람이 죽어서 다쳤어도 전혀 알 수조차 파악조차 하지를 않고 있다라는 게 근본적으로 이 부분이 드러나는 거겠죠. 그럼 이게 그냥 무관심에서 비롯된 건가요? 아니면 고의로 누락을 시킨 사실은 걸까요? 고의로 누락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하청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네. 만약에 하청을 받은 공사 현장에서 이런 산재 사고가 일어나게 될 경우에는 나중에 또 입찰을 하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주어지거든요. 다음번 입찰에서 예, 감점을 뭔가 좀 당하기 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설령 만약에 누락이 됐다라면 오히려 서부발전보다도 억울하지만 하청업체 쪽에서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네. 억울하지만이라는 말씀을 왜 드렸냐면 네.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원청업체가 책임을 지는 구조가 아니라 하청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고 있고 거기서 사고가 일어나더라도 이 하청업체 책임으로 돌려지는 구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그런 어떤 감점 제도 같은 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 문제는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보면 안전 비용이나 이런 부분까지 포함된 부분은 원청에서 제공을 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일으켜나도 하청업체가 책임을 져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비용 문제 때문에 하청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하청업체 속에서는 그러니까 안전 비용을 낮출 수밖에 없고 거기서 혹시라도 문제가 되면 또 하청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사고가 일어나도 이런 부분을 은폐하려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서부발전 측에서 아무리 이 위험한 일들을 하청업체에게 넘겼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도 좀 무관심하게 있는 것조차도 이건 좀 비난받을 만한 그런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죽음의 외주화 또는 소위 말해서 편익만을 강조하고 이윤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인건비를 이제 줄이려고 하고 2인 1조 근무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단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원청에서
처음에 발주를 할 때부터 무조건 2인 1조로 한다든가 네. 뭐 이런 그 대안을 좀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상당히 더 아이러니한 것은 지금 그 서부 발전 같은 경우에 서부 화력 발전 같은 경우에 말이죠. 네. 무죄해 3년 동안 인증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부상자가 48명이나 있었고 사망자도 5명 정도가 누락이 되고 뭐 10명 정도가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겠느냐? 예. 결국엔 통계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죠. 바꿔 얘기하면 이 하청 업체에만 사실은 이 부상이라든가 사망의 책임이 통계가 있고. 잡히게 되는 예, 예. 것이고 지금 그 서부 화력 발전은 그야말로 통계에 아예 안 잡히는 이런 꼴이 된 거죠. 네. 그래서 3년 동안 이제 무죄 인증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그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이 아닙니까? 예. 더군다나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얻게 되었다. 즉 3년 동안 재해에 있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네. 직원들에게 포상금을 4,500만 원까지 지급하는 이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 말이죠. 더군다나 무죄로 인해서 보험에 있어서 5년 동안 22억 원을 감면을 받았다. 세금 감면 혜택을 예, 받은 거죠. 세금을 예. 이제 그 감면을 받았습니다. 예. 그러면 어쨌든 그 하청에서 노동자들이 이렇게 많이 다치는데 그 통계가 어떻게 본다면 왜곡이 돼서 네. 이와 같이 이득은 다 이제 뽑게 되는. 그래서 이 문제도 결국은 위험의 외주화에 가장 큰 문제점이 드러난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무죄가 아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감면받은 22억 원이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청 업체들의 거기서 다치고 목숨을 잃은 분들에게 최소한 그 비용으로라도 나갔어야 되는 구조잖아요. 보상이라도 나갔어야 예. 되는데 하청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하청을 주게 되면 산재 보험을 받더라도 적용을 받더라도 이 원청 업체 근로자분들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받게 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 자신이 원망스러울 정도지만 사람의 목숨값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낮은 비용으로 계속해서 옮겨가는 거고 예. 산업 현장에 사실 사람이 죽어나고 다쳤는데도 산업 현장에 우리는 법적으로 무죄의 현장인 것처럼 둔갑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바꾸지 않은 한은 이 문제가 계속해서 잠깐 한두 번 사고를 돌아보고 현장만 지적하고 이런 걸로 끝나서는 이 문제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런 그 서부발전의 사망사고 누락 의혹에 대해서 대책위 측에서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서부발전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일어난 산재 사고의 리스트조차 제대로 갖고 있지 않고 있다는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산재로 죽든 다치든 별다르게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그 태도를 또 한 번 엿보이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좀 분노스럽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서부발전에서는 우리에게 소속된 직원에게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건데 이 고용노동부가 태안화력발전소에 대해서 특별 근로감독을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만약에 문제점이 발견이 된다면은 이걸 확인하고 그 이후에 뭔가 좀 법적인 처벌을 또 가능한 겁니까? 일단 특별 근로 감독이라는 것은 예. 우리가 이제 법적으로 근로 조건이라는 게 준수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위험한 곳에서 근로를 시키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수당 같은 것이 제대로 지급이 되고 있느냐, 혹시 근로자에 대한 기업 측의 일방적인 어떤 갑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느냐 이런 네네. 부분을 바라보는 것인데 거기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뭐 과태료가 될 수도 있고 또 혹은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포함된다면 검찰의 고발 조치를 취하는데 예. 문제는 뭐냐면요. 이것도 그러면 그 사업장이 어딘가요? 하청업체잖아요. 그러니까 하청업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결국은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럼 책임은 서부발전은 아무 책임이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청과 하청의 구조적인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단순하게 특별 근로감독으로 이번 현장만 바라본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결국 하청업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힘이 없고 작은 업체 한두 곳만 그냥 책임을 받고 거기서 처벌을 받을 부분 처벌을 받고 그걸로 끝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예. 이 원전적인 구조 문제를 바꿔야 한다는 거죠.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된다라는 말씀이신데 지금 서부발전에서도 계속해서 뭔가 좀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것 같긴 한데 이게 뒷북 논란이 일고 있거든요. 김용균 씨가 근무할 당시에도 작업장에 김용균 씨 혼자서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번 사고가 더 죽음에까지 이르게 됐다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사망 사고 이후에 2인 1조로 근무를 해달라라면서 이렇게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마치 그 책임 전가의 모습이 그대로 뭐 투영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2인 1조를 통해서 급박한 상황에 일정한 비상 조치를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네. 이것은 하청업체가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니냐 이런 것으로 해석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은 뭐 요구를 하는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상당히 또 다시 아이러니한 것은 이 그 공문의 내용을 또 천천히 살펴보게 되면 너무 형식적이다. 지금 뭐라고 하냐면 필요한 경우에만 2인 1조로 운영을 하라. 예. 이 얘기는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 평상시에는 그냥 하라는 얘기죠. 알아서 판단하라는 알아서 거죠. 판단하는 예. 이겁니다. 이 역시 이제 뒷부 공문인데 역시 임시 방편적 모습에 불과하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과연 실효화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인 거죠. 네. 2인 1조로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이 노동력의 그 반을 여기다 다시 첨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다른 인력이 결국은 이제 그 한계를 또 노동 강도가 높아지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2인 1조가 이제 불가능한 그 상황에서 네. 공문을 그 내려보냄으로써 원청 업체의 책임 자체를 공식적으로 이제 전가하고 이것은 하청 업체에서 알아서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었느냐 이렇게밖에 해석할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거기에다가 이 서부발전에서 또 뒷부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이 5일 만에 사고가 발생한 지 5일 만에 사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 사과문을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냈어요. 일단 서부발전 쪽에서는 예. 사과문을 직접적으로 유족들에게 하고 싶었으나 네. 일단 유족 측에서 이 사고의 원인을 명확하게 밝혀주고 그다음에 책임 있는 분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밝혀주고 또 대책을 내놓아라. 그래야 사과가 의미가 있지 그렇죠. 않느냐. 예. 어찌 보면 당연한 요구일 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 나눴다시피 서부발전이 지금 당장 어떻게 대책을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네. 지금 잠깐 나온 거 말씀하신 부분 중 한 부분은 이제 산업안전과 관련돼서 이 법을 바꿔야 된다라고 해서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 중에 정부가 내놓은 안이 모든 사업장을 예를 들어서 네. 위험한 공간으로 지정을 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쪽만 위험하다 저쪽만 위험하다 이런 논란 자체를 없애자라는 부분인데 그런 것조차 5년 7년이 지나도록 통과가 안 되고 있잖아요. 국회에서 내는 것도 그렇고 네네네. 정부가 내는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서부발전으로서도 우리는 지금 현행 제도상으로 할 수 있는 바를 다 취하고 있는데 우리만 바꾼다고 될 수 있느냐 이런 입장이 나오니까 유족들과는 완전히 관점이 다르고 네. 유족으로서는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사과니까 서부발전은 결국에는 기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대국민 사과 형식으로 사과문을 내는 그런 정도에서 그치고 있는 거죠. 예, 정말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이제 고리를 풀어야 되는지 좀 꼼꼼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그 김용균 씨의 생전 모습과 유품이 공개되면서 더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 한번 보여주시죠. 가방 속에 이렇게 컵라면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 구역 사고 때와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거의 뭐 판박이인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대기실에서 발견된 그 유품들인데요. 저게 이제 그 고장난 손전등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지급된 것도 아니고 네. 본인이 아마 이렇게 마련한 그 손전등인 것 같고요. 그래서 예. 이제 휴대전화의 그 불빛을 이용해서 뭐 작업을 했다. 뭐 예.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마음이 아픈 것은 이제 그 라면 컵라면 그 3개하고 근데 과자 한 봉지가 그 있었는데 네. 이것이 이제 그 새벽까지 계속 일을 하고 또 언제 이렇게 지시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에 그 허기지음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 컵라면 그 3개인데 그 3개 위에 그 석탄 가루가 이렇게 자국히 이제 있는 이런 상황이 더 근무의 그 열악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저희 현장을 방문했던 이제 어머니의 입장에서 이런 곳이면 내가 보냈겠느냐 이런 아픔을 그 토로를 했습니다. 네네. 더군다나 이제 가끔씩 영상 통화를 하는 그 와중에 내가 빨리 그 낙탄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자 한 봉지하고 지금 그 컵라면 그 3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예, 뭐 아까 조금 전에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만은 밝게 웃고 있는 그 김용균 씨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안타깝게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힘들게 어렵게 일하는 분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보겠습니다.